누군가 저에게 지금 자리에서 베팅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은 안 잡을 겁니다. 일단 지금 올라올 만치 올라온 상황에서 저는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보고 있어요. 이 하락이라고 해서 저는 조정일 뿐이지 연속적인 하락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일목 안에서도 지금 돌파를 보여주고 밀리기 시작했죠. 자, 밀린다고 해서 부정적인 건 아니지만 현재 나스닥 흐름이 10일 연속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결국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13%대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갈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런 건 아니고 이틀 내에 뭔가 일어날 수도 있다. 트럼프가 오늘 오전에 이 말을 했는데 2차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이때 음봉처럼 나오고 갈지 아니면 협상이 갑자기 되면서 올라갈지 이게 결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심리는 기대감에 차여 있었지만 이게 꺾이게 된다면 한 번 더 꺾였다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제가 관점은 80K와 82K 여기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이번에 내려온다면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제가 강조를 드렸던 선들이 조금은 보이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구간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이 저점과 해당 고점을 피보나치 되돌림 값으로 딱 그었을 때 제가 강조드리는 게 이 0.5 되돌림 구간, 절반 되돌림 구간이고 하나 더 그어봤을 땐 제가 이렇게 그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 이게 피보나치 B, 중장기 추세 같은 경우는 A라고 부르고 지금 A의 절반 되돌림 이상으로 올라왔죠. 제가 지난번부터 이때부터 계속해서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은 드렸었습니다. 물론 한 번 더 밀렸다가 올라타긴 했지만 저는 결국에 이 안에까지는 올라갈 거라 생각해요. 제가 오늘 이 관점에 대해서 오늘 영상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정말 맞을지 아니면 조정이 좀 세게 왔다가 갈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의견이니까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여기서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상승, 하락할 것 같다, 조정이 나올 것 같다 하시면은 하락 이렇게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76K를 한번 도전하는지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정확하게 어제 도전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주봉 상황에선 74K 이 이상에서 마감하는지 그걸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봉은 다음 주 월요일날 마감하게 되죠. 월요일날 마감할 때 이 이상으로 마감을 하게 된다면 조정 파동에 맞춰서 그냥 담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생각하는 그 완성의 조건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무조건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 이 종전이라는 협상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저도 그때부터는 비중을 많이 들고 가면서 좀 수익을 좀 챙겨볼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어저께 저녁에 정말 강한 저항대 이 매도 오더 블럭이 자리 잡혀 있던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구독자분들께 타점을 잡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렇게 내려올 때는 롱 타점을 잡는 게 맞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이 매도 오더 블럭을 처음으로 마주쳤어요. 자, 3월 달에 형성이 되었던 이 매도 오더 블럭을 마주치게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넘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저는 오히려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장기적으로도 그렇고 단기적으로는 76K까지는 한번 찍고 밀리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과감하게 베팅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구간에서는 제가 롱이든 숏이든 그런 거 상관 안 하고 접근을 하면서 최대한의 수익을 챙겨보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전에도 한번 매매를 통해 가지고 수익을 한번 챙겼었고 자, 물론 이때 롱타점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냈기 때문에 오히려 이 관점에서는 숏 한번 잡고 이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롱타점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무포지션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타점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장기적인 관점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은 장기적인 관점을 잡기에는 많이 올라온 상황. 제가 밑에서 못 잡으셨다면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린 만큼 결국에 타점은 올 겁니다. 근데 단기적으로 우리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선 이런 흐름을 보면서 또는 이런 FBG를 통해서 또는 매도 오더블록을 통해서 수익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혼자서 수익을 잘 쌓고 있으시다면 그냥 넘기셔도 좋겠지만 혼자서 매매하기가 좀 어려우시다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만든 방이니까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FBG를 이 주봉 상황에서 보더라도 결국에 이번에 이걸 넘어서면은 결국에 이때 잡혀있던 FBG는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갑자기 양봉이 뜨게 되니까 밑에 이제 FBG가 잡힐 가능성은 높겠죠. 저는 이걸 한 번에 돌파하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 이번 주봉에서 74K 이상에서 마감한다면 결국에 이걸 돌파하려는 모습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선을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때 보시게 되면 2020년 과거 사이클이죠. 과거 사이클에서 해당 구간, 이 구간에 대한 고점과 저점에 대해서 피보나치 선을 딱 연결을 봤을 때 786 구간에 대한 이 지지를 받고 나서 올렸다가 이 618 구간을 돌파를 못한 채로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786 구간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보나치 A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이때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절반 구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지금 올라타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이때하고는 흐름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자, 물론 이게 안 맞을 수는 있어요. 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막 무조건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2021년 이때 선물 ETF가 간접 유입이 됐고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었죠. 그냥 이때는 투자 과열로 인해서 이 과열이 빠지게 되면서 그리고 FTX발 악재가 있었다 보니까 쭉 빠졌었는데 근데 2023년부터 ETF에 대한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다음에 ETF 자금들이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현물 ETF가 승인이 됐고 그 다음에 반감기가 마주치게 되면서 이런 상승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결국 ETF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던 자리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다가 딱 평행하게 이 박스를 보시게 되면 해당 구간 위에서 계속해서 뭐 유지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지만 전쟁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한 번 더 나온다면 이때처럼 말이에요. 자, 이때처럼 쌍 고점을 만들고 뭐 엄청나게 쌍 고점은 아니지만 고점을 한번 높인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파동처럼 내려올 수는 있어요. 자, 보시게 되면 해당 구간에 하락 1파 그리고 여기서도 하락 1파가 시작됐죠. 반등파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반등파동이 똑같이 나온 다음에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그리고 하락을 여기서도 똑같이 보여줬었는데 똑같이 올라오고 있죠. 자, 그렇다는 것을 이렇게 똑같이 올라오는 가운데 이제 이 가격대 제가 생각하는 76K나 74K 그 이상에서 계속 머무르지 못한다면 이때처럼 또다시 긴 시간 동안 하락이나 횡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당 구간에서 ETF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유입됐죠. 그리고 이 구간 위에까지 올라왔을 때에도 ETF가 상당히 많이 유입됐어요. 물론 순유출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것도 맞긴 하죠. 이 구간에서 계속해서. 근데 우리가 또 체크해봐야 될 건 이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해당 구간에서 상승을 꺾은 다음에 이 하락파동에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음수로 계속 유지되다가 양수로 전환되고 그 다음에 음수로 전환됐다가 갑자기 추세가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아요. 자, 보시게 되면 이때 음수로 전환됐다가 음수로 여기서 전환되기 시작했죠. 자, 이때 전환되기 시작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인데 아직은 양수가 크지가 않습니다. 않다는 건 뭐 이게 유지가 된다라고 치면은 이게 유지가 됐을 때 뭐 2022년 7월부터 한 3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한 번 더 보여준 다음에 올라오면서 그 뒤로 1월에 올라왔으니까 거의 반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또 반년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을 때 이것만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ETF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국에 이 패권 전쟁 우리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패권 전쟁을 누군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뭐 일반적인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이 지금 엄청난 패권을 두고 있다. 뭐 이런 소식이 몇 년 전부터 들어왔는데 결국에 자산 운용사들의 이 현물 ETF 자금들이 빠지기 시작한다면 결국에 어떻게 되죠? 미국에 있던 이 패권들이 점점 다른 나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은 결국에 버틸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에 버틴다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이번에 빠진다면 57K, 56K 그 정도가 최대치라고 생각을 들어요. 자, 그 이유는 결국 결과론적으로 나오긴 할 텐데 제가 보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올라타면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이게 뭐 양수, 음수 뭐 반복하다가 결국 끌어올리게 됐었는데 지금은 하락파동에서 이 음수가 최대치를 찍은 다음에 올라오면서 바닥을 잡고 끌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이 코인베이스에서 주로 매매를 하는데 기관들은 오히려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때 매매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하락할 때에는 결국에 매매를 안 해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뭐 조정 파동이 나올 것 같을 때에는 매매를 안 하고 오히려 올라가거나 이 고점에서 유지가 될 때 매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굳이 지금 매매를 별로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안정적인 구간은 맞긴 하지만 결국에 한 번 더 떨어졌다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ETF 자금에 대한 그 유입도 뭐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순유입과 순유출이 연속적으로 좀 반복을 보여주고 있죠. 반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반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은 맞긴 하지만 결국에 ETF 자금들이 많이 들어왔던 이 자리들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자리 밑에까지 내주지는 않을 가능성을 봅니다. 저는 정말 최대치로 빠져도 56K나 57K 그 언저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정말 이번에 이 피보나치 B를 봤을 때 해당 저점에서 해당 고점까지 이은 이 절반 되돌린 구간 같은 경우에 연속적으로 버텨주면서 올라탄다면 이게 뭐 70.8K니까 이게 정말 버텨지는지 뭐 크게 봤을 때는 버티고 있는 상황은 맞죠. 근데 저는 74K 이 74K 이상에서는 결국 종가가 마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시점에서 뭐 이런 밑에서 못 잡으신 분들은 오히려 74K 이상에서 종가 마감하고 나서 그때부터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때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소치가 이 음봉의 중간 가격대 이 이상까지는 이번 파동의 끝자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단기적인 파동일 뿐이지 물론 단기적인 파동의 끝일 뿐이지 장기적인 파동은 뭐 여기서 올라탔다가 내려오면서 이거 밟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을 봅니다. 물론 우리가 예상하는 비트코인의 흐름은 뭐 가장 이상적인 흐름은 맞긴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타점이야 제가 뭐 영상을 통해서나 또는 제가 스윙방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매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왜냐?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죠. 변동성이 클 때에는 오히려 현물보다는 선물 매매가 더 이롭기는 해요. 왜냐? 우리가 이런 매도 오더블럭이나 FBG를 통해 가지고 타점을 잡고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굳이 현물만 주구장창 투자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한번 타점을 잡고 나서 지금은 오히려 매매를 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이렇죠. 이 고가 라인대와 저가 라인대를 한번 이탈시키기 딱 시작한다면 이게 FBG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 빠지고 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단기적으로는 숏 관점보다는 눌리면 롱 타점을 보고는 있습니다. 왜냐?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저는 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물론 제 롱 관점이 틀릴 수는 있더라도 중간중간에 발라먹을 수 있는 이런 타점이 나올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스터디룸에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혼자서 관점도 잘 잡고 저보다 뭐 매매를 잘 하고 계시다면 그냥 제 관점을 도움받는 용도로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내가 차트를 보는 것도 어렵고 뭐 혼자서 수익 내는 게 어려우시다 이러시면은 지금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링크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폼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핸드폰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바로 문자 보내는 화면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거기서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자 여기 보이듯이 이무역 전문가 나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시청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스터디방 입장하실 이렇게 전화번호를 남겨주시고 나서 밑에 있는 제출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두 무료입니다. 그냥 편하게 들어오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셔도 좋고 아 정말 타점이 괜찮다 싶으시면 뭐 따라오셔도 좋은 거고요. 자, 구경하면서 뭐 시황 브리핑이나 뭐 타점 브리핑, 뭐 차트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셔도 좋은 거니까 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만 잘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